네, 비공개 촬영 회도 중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금전적 배상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고 밝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갑질, 엽기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회장이 과거 청부 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악플러 100여 명을 양예원 씨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배경도 궁금하고요. 이 악플이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2018년 5월에 이제 양예원 씨가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서 내가 성범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됐고요. 예.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2015년에 그 비공개 촬영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촬영 자체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비공개 촬영회임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그 사진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성추행의 피해까지 입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대중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예원 씨가 사진을 유포한 최모 씨와 그리고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했는데 스튜디오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유서를 남기고 나는 결백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을 남기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유포자 최 씨만 남아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최 씨에게 2년 6월에 이제 선고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강제로 촬영한 부분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예. 강제 추행 부분도 인정이 돼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악플로 고통받은 양예원 씨가 이번에 이제 악성 댓글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건데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 금전적 배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또 거듭 밝혔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예원 씨 그 사건이 쭉 이제 재판을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스튜디오 실장이 이제 양예원 씨와 주고받은 그 메시지 내용도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대중들이 처음에는 양예원 씨를 이제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이 원해서 자의적으로 촬영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여론의 시선이 바뀌었다가 여러 사실은 이제 조금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양예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제 모욕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양예원 씨는 이제 사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SNS나 이제 블로그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기로는 금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이거를 정말 합의를 해서 없었던 일로 만들 의향도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아무래도 양예원 씨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이제 진심 어린 사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악플을 어떻게 달았길래 고소를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당연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있으실 거고요. 악플을 흔히 달면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런 그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차이점도 일단 좀 궁금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도 사례들도 만약에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어디에 이제 공고문을 올려서 이렇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면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이제 사람 간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인터넷상을 통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 파급력이 훨씬 이제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훨씬 처벌 수위가 높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둘 다 이제 충족해야 되는 요건은 똑같습니다. 이제 공연성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을 명예훼손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누구인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이름을 밝히진 않더라도 예. 누구의 직책을 맡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누구인지 이제 짐작이 가능하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 특정이 됐다라고 봐서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과의 차이점은 사실은 명예훼손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일이 겪었다라고 하면서 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예.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모욕적인 욕설 한마디만 하더라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죄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예. 내가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저희가 악성 댓글과 관련해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난 뒤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벌어지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실은 워낙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소 건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다 보니까 처벌 수위는 점점 이제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사실은 그러한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올라오는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그 관리 주체에 사실은 협조도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올리는 그 사람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라 그 사이트 내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 방법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이게 표현의 자유와 조금 충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기는 하겠지만 일정 정도 사이트에서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걸러내는 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처음부터 청부살인으로 본 건 아니고 청부 폭력을 지시한 걸로 봤다가 중간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청부 폭력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물적 증거가 없었고 양진호 회장 자체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 부족 상황에서는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새롭게 이제 밝혀진 그 증거가 뭐냐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진호 회장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범들에게 지시한 그 내용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한 내용을 보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언급을 하면서 흉기를 이용해서 찔러라라고 이제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근데 예. 이것은 사실은 폭력 수준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저러한 신체 부위를 이제 사실은 흉기를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해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죽이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청부 폭력이 있었다라고 봤다가 이거는 청부 살인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일단은 뭐 관련 공범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진술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양 회장은 뭐 부인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경찰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경찰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 지금 말이 이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 불러서 사실 조사를 다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양진호 회장을 직접 이제 대면을 한 뭐 스님이라고 알려진 그 A 씨를 이제 대질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두 사람을 붙여서 진술을 받아볼 수도 있겠고요. 예. 물론 뭐 법정에서 효력은 없겠지만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다 보면 누구의 말이 이제 거짓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때
이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범행의 대상이었던 형부의 진술일 텐데 또 이 형부라는 인물이 지금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진술을 하기가 좀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제 아내 전처의 그 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제 공범으로 알려진 그 3명을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고요. 일단은 휴대전화로 그렇게 지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양진호 회장이 사실은 본인의 휴대전화인데 그러면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하면 누가 했다라고 하는지 명확한 그 연결고리를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양진호 회장이 이제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물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양진호 회장이 부인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3천만 원을 건넸지만 그것은 이제 시주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 이제 범행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시주를 예.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왜 이제 저러한 범행 계획이 실패한 이후에 돌려받았는가 예.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청부 살인 혐의로 경찰은 보고 있으나 살인 예비 음모인 거죠. 이게 지금 적용이 된 게. 네. 근데 기존에 워낙에 많은 혐의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그 혐의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처벌 수위에 대한 전망이나 예상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뭐 성폭력 특례법이라든지 예.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살인 예비 음모가 이제 추가된 것인데 예. 사실은 다른 물론 범죄 혐의들에 대한 형량도 굉장히 이제 법정형도 높지만 예. 하지만 이제 살인 예비 음모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한다라고 돼 있을 만큼 굉장히 예. 중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범죄 같은 경우에 예비를 한다라거나 음모를 했을 때 처벌을 하는 범죄가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예.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예비 음모까지 처벌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사람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려고 했다라는 그 시도 자체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처벌까지 하는 것이고 예.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아마도 양진호 회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이제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어민들이 사실은 반발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77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1988년도에 이제 그 어획량이 이제 줄어드는 그 시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사격 훈련을 하지만 어획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지자체와 협정을 하고 운영을 하던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이제 어업을 시작한 어민들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워낙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격장이고 본인들이 이제 어업권을 획득해서 그러한 이제 어업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이미 이 사격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이제 손해를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 일단은 법원에서는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때 당시 어민들이 이제 내가 입은 손해가 한 24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어획권을 획득한 분들은 기존에 이쪽 지역이 이런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령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제시한 감정 결과를 보면 사격장의 소음 및 진동으로 어획량 감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다고 깡그리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러한 반론도 제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사실은 그 감정 결과도 제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음과 진동이 어획량 감소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결과도 제시를 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그 감정 결과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어민들이 이제 주장한 것은 나의 수인 한도,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법원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그렇게 어민들이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과가 야기됐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예, 예. 일단은 이제 어민들이 내가 입은 손해가 이제 24억 원 정도가 넘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격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민들이 얻을 수 있는 손해였는가, 어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었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러한 구체적인 이익으로 볼 수 없다라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법원에서는 일단 훈련 자체도 공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공익성과 어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사실은 이제 비교 영향해 보면 예. 그러한 공익성이 앞서기 때문에 어민들의 그러한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판결을 내놨습니다. 저희 국회 연결 기다리고 있는데 30초만 저희를 더 주시면 이거 그 민군 간의 갈등에 관련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꼭 비슷한 사례는 아니더라도 민군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갈등 사례가 나오면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공익성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판결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국가는 면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 말인즉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성, 우리가 분단 현실 속에서 사실은 사격장이라든지 이제 소음,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사실은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공익성을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어민들의 손해가 일부 있다라고 하더라도 면책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하나의 사례로 만나봤던 군사격장 소음 소송과 관련해서 어민이 패소했던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양지민 변호사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